영양 가득한 밥상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다. 간편한 재료들로 맛은 특별하게 언제나 감동의 맛을 선사하는 요리연구가 이종임. 저는 항상 음식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맛으로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제가 연구한 레시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걸 만들었을 때에 맛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하고 항상 좋습니다.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명품 요리. 이종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만들기 쉬운 맛있는 집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균입니다. 늘 먹던 요리, 늘 보던 재료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리, 이 재료들이 또 어떻게 멋진 요리가 돼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이분과 함께라면 아마 멋진 요리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우리의 요리 스승 이종임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어떤 요리로 또 마법 같은 네. 레시피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떡볶이 참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떡볶이가 뭐 길거리 음식의 대표적인 거지만 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외국까지 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도 나갈 정도로 네네. 또 아주 우리나라 대표하는 또 음식도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또 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떡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래떡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떡을 이용해서 즉석 떡볶이 전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어서 네. 또 오징어 튀김도 함께 곁들여서 소개합니다. 튀김을 곁들인 즉석 떡볶이 전골이네요. 네. 야, 이거 아주 푸짐한 한 끼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즉석 떡볶이 전골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익숙한 재료로 평범한 요리를 더 맛깔나게 만드는 명품 레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 고소하고 쫄깃한 오징어 튀김을 곁들인 즉석 떡볶이 전골. 재료 살펴볼까요? 즉석 떡볶이 전골 재료는 떡, 쫄면, 삶은 달걀, 오징어, 양배추, 당근, 양파, 대파. 밑국물 재료는 물, 다시마, 양파 껍질, 대파, 멸치, 양파.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고추장, 후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물엿, 맛간장. 오징어 튀김 재료는 오징어, 맥주, 밀가루, 다진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즉석 떡볶이 전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오늘 네. 떡볶이네요. 네. 이야. 떡볶이인데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국물도 조금 있으면서 네. 푸짐한 전골식 떡볶이입니다. 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채소들이 아주 듬뿍 있어요. 네. 떡볶이라도 떡만 하면은 또 너무 양도 좋고 또 떡만 하면 또 맛이 없잖아요. 네. 이제 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채소가 또 떡보다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잘 안 맞겠지요. 그렇죠, 적당히 그렇죠. 넣으셔야 됩니다. 네. 네. 우선 양배추는 네. 이제 그 전골식으로 끓일 때 네. 제일 밑에다가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썰으시면 됩니다. 이게 네. 채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맛도 틀림없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채소에서 단맛과 여러 가지 그런 맛들이 네. 우러나오잖아요. 국물에 네. 어우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도 네. 썰어서 지금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파. 양파. 네. 양파는 또 이 달짝지근한 맛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양파는 너무 얇게 썰지 말고 한 1cm 정도로 굵게 썰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양파. 준비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 요새 네. 저는 진짜 떡볶이 먹으러 잘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진짜 국물이 좀 자작자작 있어서 네. 뭐 이것저것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뭐 간식이 아니고 또 이렇게 식사처럼 해서 드시는 경우는 네. 이렇게 채소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푸짐하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당근도 좀 들어가는데요. 당근은 좀 기네요. 당근도 길쭉길쭉하게 들어가죠. 썰어주시고, 네. 요즘 보면은요, 네. 사실 이런 밖에서 나가서 사 먹을 때 보면 이런 재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는 채소 준비가 됐어요. 네, 채소 준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징어를 이제 넣을 겁니다. 아, 오징어가 또 네, 들어갑니까? 해물이 들어가요. 네. 아, 이거. 이제 보통은 떡볶이 하면 왜 어묵도 넣으시고 그러잖아요. 네. 또 뭐 이렇게 만두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묵보다는 저는 이렇게 신선한 해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묵보다는 이게요. 오징어를 선택했습니다. 분식점에서는 이런 거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값도 비싸기도 하고. 네. 이게 집에서는 가족들의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저는 어묵보다는 네. 오징어를 선택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레스토랑 네. 떡볶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오징어. 네, 오징어는 준비를 지금 합니다. 오늘은 껍질을 저희가 이제 벗겼는데요. 네. 껍질 벗기는 게 좀 이렇게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껍질을 뭐 안 벗기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신선한 오징어면. 물론 좀 깨끗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껍질 좋아하는 사람 그럼요. 네. 있습니다. 또 네. 껍질 속에 또 영양도 있어서 사실은 껍질째 드셔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그거는 벗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를 썰어서. 오징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그 오징어 한 마리 하신다고 그러면 네. 조금은 좀 남겨 놓으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식구가 네. 적으시면 오징어 뭐 한 반마리만 넣으시고 이 네. 오징어를 또 튀김으로 해서 같이 또 곁들여 드시는 것도 네. 또 별미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징어 튀김도 좀 같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튀김까지 좀 소개를 네네. 해드립니다. 네. 오징어가 됐습니다. 자, 오징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오징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채소와 오징어.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양념을 또 할 양념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게 양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배합을 모든 해야 되면요. 음식은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떡볶이는 그래서- 요 장맛입니다. 네.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도 좀 넣으시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 네. 맛간장. 아, 간장이. 맛간장 없으면은 그냥 우리 양조간장 쓰시면 돼요. 네. 우리 맛간장은 그 첫 시간에 네. 알려드렸죠? 그렇죠. 네. 네. 또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청과 물엿, 갈색 물엿이면 더 좋습니다. 네. 네. 맛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후추 약간. 네. 네. 예. 그래서 잘 섞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떡볶이가 네. 은근 그냥 떡볶이 그러면 그냥 하나 떡볶이 같지만 작은 변화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내는 게 사실은 떡볶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양념도 준비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을 그냥 물을 벗어 끓이면 저는 예, 맛을 제대로 안 나니까 기왕에 그래서 하는 조미료 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육수를 좀 내서 하고 싶습니다. 육수를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냄비에 보니까, 네. 여기 멸치. 그 멸치 국물 좀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다시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 대파는 그냥 뭐 이렇게 토막 내셔서 넣으시면 되죠. 제가 보니까 네. 이종임 선생님의 요리 비법이 물론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요 채소 양파 껍질을 이용한 국물내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국물 낼 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요게 들어가면 훨씬 또 이렇게 다른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으면서 네. 또 좋은 또 그런 또 것도 또 섭취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되고요. 네. 미리 저희가 끓여서 준비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채소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빛깔이 양파 껍질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납니다. 네, 참 예쁜 그리고 색깔이 나요. 맛도 나고요. 네. 자, 이제 이 전골에 네. 이렇게 담아서 끓여낼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네. 제일 먼저 양파를 깔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쫄면 국수를 넣을 텐데 쫄면 또 들어가요? 네, 맨 밑에 들어가면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네. 여기 양파를 좀 이렇게 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쫄면을 밑에다 깔겠습니다. 네. 아, 진짜 선생님. 쫄면.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집에서 라면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라면 여기 통째로 삶지 않고 그냥 넣고 네. 이런 국물에다가 라면 스프도 넣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집에서 만드는 거는 집밥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직접 만든 거를 쓰고 싶어서 오늘 양념을 그렇게 만들고 라면과 라면 스프는 안 썼습니다. 네. 이게 사실 쫄면이 맛있어서 쫄볶이처럼 이렇게 막 해서 그렇죠. 먹기도 네. 하거든요. 이게 또 아주 쫄깃거려서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새 떡볶이들이 뭐랄까, 요런 것들이 좀 빠지고 간소화된 스타일이라면 네. 요거 좀 진짜 추억의 스타일.
그렇죠. 네. 신당동 떡볶이 스타일.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채소도 들어가죠. 네, 채소, 그다음에 양파도 넣어주시고 대파도 푸짐하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삶은 달걀도 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네.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여기다 이제 국물 붓고 양념 풀어서 이제 끓이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떡은 그 가래떡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남은 가래떡. 이거는 떡볶이용 떡이지만 네. 이렇게 설 때 되면 가래떡도 구워서도 먹으면 그것도 또 반찬으로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적당하게 썰면 되고요. 아니면 떡국용 떡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나중에 끓일 때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거가 있으면 따로, 그걸로도 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네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네. 오징어가 들어가고요. 오징어를 이렇게 넣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붓고 네. 그다음에 다대기를 양념장은 다대기가 조금 지금 빡빡하지요? 네네. 그러면 육수를 조금만 넣어서 촉촉하게 해서 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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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국물은 약간 잘박할 정도로만 있으면 되고요. 네. 왜냐면 이게 쫄면이나 이런 게 많이 또 국물을 흡수를 해서 그렇죠. 이걸 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양념장을 네. 쫙 넣을까요? 네. 아, 이렇게. 쭉 해서 쭉 네. 이렇게 싹 긁어서. 네. 감사합니다. 야, 이 이거 같이 진짜 만든 거니까 이게 예, 예, 같이 맛을 책임지셔야 돼요. 배로 맛있겠네요. 배로. 예.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제 나중에 간은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요거 끓는 네. 동안에요. 저희 그 준비를 한번 좀 해볼 텐데요. 네. 요거 뚜껑을 덮어놓고 네네, 이제 뚜껑 덮어요. 네, 좀 끓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떡볶이 네. 준비